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스투비입니다. 오늘은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탐구 주제 예시와 그 주제가 좋지 않은 6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다음 영상에는 이 학생과 같은 주제를 잡았지만 좋은 방향으로 잘 풀어나간 예시도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번 학생이 잡은 주제는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펜벤다졸의 항암 효과입니다. 이 학생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이 친구는 1학년 때 진행한 진로 탐색 시간에 혈액종양내과 의사 선생님이 학교에 찾아와 진행한 직업 소개 강의를 듣네요. 그리고 그 강의에서 하리하라의 청소년을 위한 의학 이야기를 추천받아 텔로미어와 암의 관련성을 텔로머레이스의 작용으로 설명한 독후감을 작성하여 과학 수행평가로 제출했어요. 2학년이 되어서는 병원 봉사활동을 하며 펜벤다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정규 과학 실험 동아리에서 암세포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직접 펜벤다졸을 인비트로로 페트리디시 상에서 실험을 하네요. 그래서 일부 주장과는 다르게 암세포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쓰는 수행평가에서 항암제의 기전에 대해 정리하고 펜벤다졸 사용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등 주제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네요. 게다가 자기소개서에서는 종양내과 의사가 되어서 더욱더 펜벤다졸에 대해 연구해보고 싶다고 진로 계획을 밝힙니다. 어때요?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활동도 풍부하고 정말 뽑고 싶은 학생 아닌가요? 아니 근데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핫한 이슈인데 왜 이 주제가 탐구활동 주제로 좋지 않을까요? 바로 펜벤다졸은 의학계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핫한 이슈였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의학계에서는 펜벤다졸 연구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을까요? 이 이유를 통계적, 의학적 개념을 사용해서 총 6가지 이유로 알려드릴게요. 그럼 스타트! 빠밤! 펜벤다졸이 주제로 좋지 않은 이유 1. 인비트로 실험에서 효과가 있어도 사람에겐 없을 수 있다. 아까 이 학생이 인비트로 실험에서 펜벤다졸을 암세포에 투입해 항암 효과를 확인하는 활동을 했었죠? 이때 효과가 있다고 사람에게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실험실에서는 이미 수많은 약들이 항암 효과가 있다고 확인되었어요. 펜벤다졸은 그 중 하나일 뿐이지요. 빠밤! 펜벤다졸이 주제로 좋지 않은 이유 2. Risk vs Benefit. 여러분, 모든 의학적 결정을 할 때의 기본은 위험과 이익을 비교하여 이익이 더 클 때만 치료를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펜벤다졸이 실제로 사람에게 사용했을 때 항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요. 펜벤다졸이 가지는 신독성과 간독성은 아직까지 축적된 데이터도 없고 이 이외에도 수많은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펜벤다졸과 비슷하게 마이크로튜블에 작용해서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 1세대 항암제인 탁솔 계열 항암제들이 있죠. 이 항암제가 수많은 환자들의 희생으로 사용법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또 굳이 왜 비슷한 리스크를 감내하며 펜벤다졸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거예요. 빠밤! 펜벤다졸이 주제로 좋지 않은 이유 3. 플라시보 효과. 근데 그래도 유튜브나 블로그에 펜벤다졸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연구 정도는 해봐야 하지 않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이건 플라시보 효과에 대한 오해로 생긴 생각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신약을 만들 때 실험 대상 중 하나의 그룹은 실제 신약, 하나의 그룹은 밀가루를 넣은 가짜약을 넣고 실험을 하는데요. 실제로 연구를 진행하면 가짜약의 약효가 너무 좋다고 환자도 느끼고 실제로 임상지표도 나아지는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다이어트 신약의 효과를 확인하는 실험을 설계했을 때도 밀가루 플라시보군에서도 유의미하게 체중이 감소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플라시보 효과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밀가루의 체중 감소 효과에 대해 탐구를 더 진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플라시보 효과를 인정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펜벤다졸도 마찬가지로 플라시보 효과로 나타난 현상인 것입니다. 빠밤! 펜벤다졸이 주제로 좋지 않은 이유 4. 암 생존율의 눈부신 증가와 현대의학의 발전. 아침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설정이 있어요. 주인공이 암 선고를 받고 효과음으로는 장엄한 음악이 나오면서 이제 나는 죽는구나 생각하는 내용이지요. 물론 암은 여전히 무서운 질병이 맞지만 이제 암에 걸린다고 해서 무조건 죽을 병이라는 공식은 깨진 지 오래랍니다.
실제로 2000년에 암에 걸리면 10명 중 6명은 5년 내에 사망했어요. 하지만 현재에는 10명 중 3명만이 사망합니다. 우리의 의학기술 20년 사이에 엄청나게 발전하지 않았나요? 이 눈부신 성과는 현대의학이 암을 해결해 나가는 현재 방향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객관적인 수치이자 근거랍니다. 근데 이렇게 의학은 고도로 발전하고 3세대, 4세대 항암제도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학생이 갑자기 1세대 항암제를 더 탐구해보고 싶다고 주장한다? 이러면 면접에서 탈탈 털릴지도 몰라요. 빠밤! 펜벤다졸이 주제로 좋지 않은 이유 5. 의학의 보수성. 의학은 보수적이어야 한다. 제가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교수님들께 들었던 말 중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말이에요. 여기에서 보수적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원칙을 고려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탐구를 진행하는 것이에요. 근데 신약을 개발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고 난치병을 고치는 의사가 진짜 멋진 의사 아닌가요? 아닙니다. 항상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다니고 신약을 사용하는 의사는 마치 환자를 실험쥐로 생각하는 의사예요. 따라서 의학의 보수성을 디폴트로 가지고 계시는 교수님들의 입장에서는 학생이 현재 의학계와 반하는 주장을 하거나 천연 물질을 더 연구해서 난치병을 치료한다거나 이런 학생들을 그렇게 달갑게 보시진 않을 거예요. 빠밤! 펜벤다졸이 주제로 좋지 않은 이유 6. 주제의 민감성. 보통 의학적으로 틀린 정보가 사회에 만연할 때 이를 생기부에 반영시키는 황금 법칙이에요. 정보를 집합하고 책 동아리 획득의 신화적 탐구 내용을 반영하고 토론 및 발표, 캠페인 진행, 주변 학생 교육 등 결과를 만들어내기. 여기에서 펜벤다졸은 마지막 결과 만들어내기를 하기엔 너무 어려운 주제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허황된 펜벤다졸의 항암 효과라는 주제로 동아리 발표를 하거나 주변 학생들에게 이를 알리는 활동을 했다고 해볼게요. 주변 학생들 중에 혹은 가족 중에 마지막 희망으로 펜벤다졸을 복용하는 환자가 있다면 큰 신뢰가 될 수 있어요. 아직 전문가도 아닌 학생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사람 생명에 관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자칫 오만하고 무례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펜벤다졸을 생기부에 다루기 힘든 이유 6가지였습니다.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학생들이 단순히 핫하니까 라는 생각으로 펜벤다졸을 적는 일은 절대로 없길 바라며 생기부에 반영하더라도 잘 알아봐서 방향성을 신중히 생각해서 작성하세요. 다음 편에서는 펜벤다졸을 생기부에 반영시켰지만 좋은 예시인 학생 B의 이야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의학대 입시 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하셔서 꾸준히 입시 정보도 받아보세요. 그럼 안녕!